아씨, 진짜 짜증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새벽 4시 정각, 도시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정막만이 감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라는 거대한 건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규칙적인 시스템 소리와 함께 희미한 불빛을 발하고 있었죠. 정문 로비의 육중한 자동문이 박순희 여사의 느릿하지만 익숙한 발걸음 앞에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낡은 청가방이 걸려 있었고, 한 손에는 김이 나는 따뜻한 차가 담긴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병원 경비는 그녀를 보고 가볍게 목례를 건넸고, 박 여사 역시 희미한 미소로 답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어쩌면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직원 탈의실에 도착한 박 여사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낡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여러 번 세탁하여 빛이 바랜 하늘색 청소 유니폼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죠.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유니폼을 갈아입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머리망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에 대한 체념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듯했어요. 청소 카트를 끌고 박 여사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늘 그렇듯 3층 신경외과 병동이었습니다. 그곳은 중증 환자들이 많아 특히나 청결 유지가 중요한 구역이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병원 복도는 인적 없이 고요했고 오직 박 여사의 카트 바퀴가 마룻바닥을 스치며 구르는 소리와 그녀가 청소 도구를 움직이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먼저 넓은 복도 전체에 희석된 소독제를 분무기를 이용해 고르게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란 밀대에 깨끗한 걸레를 부착하여 한쪽 끝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 마치 논에 모를 심듯 일정한 간격과 힘을 유지하며 닦아 나갔어요. 그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는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를 풍기며 반짝였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먼지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병원 바닥 타일의 미세한 틈새, 환자 대기실의 기다란 소파 및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복도 모퉁이의 소화전 위까지 그녀의 예리한 시선과 부지런한 손길은 그 어떤 작은 오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을 찾는 수많은 아픈 이들과 그들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 그리고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고되고 반복적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마치 수행과도 같은 것이었죠. 1시간 반쯤 지났을까, 육중한 철제 방화문 너머의 창문으로 아주 희미하게 새벽의 푸른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병원 내부에서도 조금씩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밤샘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의 지친 발소리, 교대 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의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 가리고 이른 아침 식사를 배달하는 카트 소리까지. 박 여사는 3층 복도 청소를 거의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아침 회진이 시작될 것이고 그 전에 모든 청소를 완벽하게 끝내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1단의 무리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막 출근한 듯 흐트러짐 없이 각 잡힌 유니폼에 또렷한 이목구비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신경외과 병동의 실력파 간호사로 통하는 강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다가 복도 한가운데서 청소 카트에 모아둔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는 박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강수연의 곱상한 미간이 보기 싫다는 듯 확 찌푸려졌죠. 그녀는 박 여사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마치 길을 막고 있는 성가신 장애물을 대하듯 아무런 망설임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할머니, 지금 복도 한가운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침부터 정신없어 죽겠는데 길 좀 막지 말고 빨리빨리 좀 치우시죠. 여긴 시장 바닥이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도 날카로운 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던 일을 멈춘 채 카트를 벽 쪽으로 최대한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강수연은 그런 박 여사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쯧 하고 보란 듯이 혀를 차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료와 다시 대화를 이어가며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녀가 뿌린 독한 향수 냄새와 함께 싸늘하고 불쾌한 공기만이 맴돌았죠.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잠시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식의 무례한 대우는 이미 그녀의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으니까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도착한 강수연 간호사는 자신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습관처럼 가방에서 개인용 고급 텀블러를 꺼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한 텀블러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직접 내려온 원두 커피가 담겨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우아하게 한 모금 마시려던 바로 그 순간 스테이션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오던 신입 간호사가 그만 강수연의 팔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강 선생님. 제가 미처 못 봤어요. 신입 간호사는 당황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바람에 강수연의 손에 들려있던 텀블러가 크게 기울어지며 뜨거운 커피의 절반 이상이 그녀의 유니폼 소매와 책상 위 서류, 그리고 바닥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씨, 진짜 짜증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강수연의 입에서는 평소 그녀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친 육두문자가 여과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친 신입 간호사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매섭게 쏘아보았지만 정작 그 분노의 화살은 엉뚱하게도 마침 근처에서 다음 청소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나가려던 박 여사에게로 향했죠. 할머니, 거기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지 말고 여기 바닥 흘린 것 좀 당장 안 치우고 뭐해요? 이거 봐요. 내 서류 다 젖고 바닥은 미끄러워서 사람 넘어지겠네. 정말 빨리 안 움직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호사 스테이션 전체에 울릴 만큼 컸고 그 안에는 박 여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박 여사가 커피를 쏟도록 원격 조종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하는 듯한 뻔뻔한 태도였어요. 박 여사는 잠시 강수연의 일그러진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지만 이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서 두툼한 마른 걸레와 바닥 세정제를 꺼내 조금 전 강수연이 경멸했던 바로 그 손으로 익숙하고도 신속하게 바닥에 커피 자국을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손등에 튀었지만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죠. 이런 종류의 모욕과 부당한 대우는 이미 그녀의 삶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기에 새삼스럽게 분노하거나 슬퍼할 감정의 사치조차 허락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강수연은 팔짱을 낀 채 마치 자신의 하녀라도 부리듯 박 여사가 바닥을 완벽하게 다 닦아낼 때까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그녀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다음부턴 좀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답답하게 정말. 이라는 말을 툭 내뱉고는 자신의 젖은 유니폼 소매를 신경질적으로 털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청소를 모두 마친 박 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직원 휴게실 한쪽에 마련된 청소 용역 직원들을 위한 작은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아서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진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탁자, 그리고 몇 개의 사물함이 전부였죠. 그녀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아침에 가져온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려는데 바로 옆 칸막이 너머에 있는 간호사 휴게 공간에서 강수연 간호사와 그녀의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오미영 간호사의 대화 소리가 마치 바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말이야. 진짜 하는 짓 보면 속 터지지 않아? 커피 쏟아진 거 하나 제대로 못 치우고 허둥대는 꼴이라니. 저런 사람이 무슨 청소를 한다고. 강수연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날카로움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감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오미영 간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과 함께 맞장구를 쳤죠.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좀 냄새나지 않아? 옷에서 나는 쉰내인지 아니면 잘 안 씻어서 나는 호라비 냄새 같은 건지. 아무튼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위생관념도 없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불쾌해 죽겠다니까. 저런 사람이 청소한 곳은 왠지 세균이 더 득실거릴 것 같지 않아?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소리 죽여 낄낄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 뚜껑을 차마 닫지 못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고 얼굴은 마치 불이라도 붙은 듯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이름 모를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 뿐이었죠. 그녀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가슴속 깊숙이 파고드는 듯했지만 박 여사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안간힘을 쓰며 다시 복도로 나와 청소 카트를 잡았습니다. 아직 그녀가 오늘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런 모진 수모와 멸시쯤은 오랜 세월 그녀가 견뎌온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하듯 다독였습니다. 오후의 병원은 언제나처럼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과 입원 및 퇴원 수속을 밟는 사람들, 그리고 면회객들로 북적이며 마치 작은 시장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강수연 간호사는 간호사 스테이션의 자기 자리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다음 날 수술 예정 환자들의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더니 다급한 손길로 책상 위와 서랍 속을 정신없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 갔지? 아까 분명히 여기에 챙겨뒀는데. 아, 정말 미치겠네. 그녀의 혼잣말에는 당혹감과 함께 점점 커져가는 초조함이 뚜렷하게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날카로운 의심의 시선이 마침 스테이션 옆을 지나가며 각 병실에서 수거한 의료 폐기물 봉투를 카트에 싣고 있던 박 여사에게로 정확히 향했습니다. 거기 할머니, 잠깐만요. 혹시 아까 여기 간호사 스테이션 주변 청소하시면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파란색 하드커버 파일 못 보셨어요?
그거 내일 오전에 수술 들어가는 VIP 환자 차트인데 지금 당장 없어져서 난리 났어요. 혹시라도 실수로 다른 폐기물이랑 같이 버리신 거 아니에요? 똑바로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강 간호사는 다짜고짜 박 여사를 잠재적인 범인으로 지목하며 몰아세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박 여사가 그 중요한 차트를 어딘가로 치워버렸거나 심지어는 고의로 숨겼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확신마저 담겨 있는 듯했죠. 박 여사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향해 매섭게 쏘아보는 강 간호사를 침착하게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님, 저는 병원 규정대로 책상 위에 있는 어떤 서류나 물건에도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의 차트는 더욱더 그렇죠. 다시 한번 차분하게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명 다른 곳에 잘못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단호함과 연륜에서 묻어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뜩 흥분한 강 간호사에게 박 여사의 그런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짜증을 유발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중요한 차트가 발이라도 달려서 혼자 도망이라도 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못 봤으면 도대체 누가 봤다는 건데요? 아, 진짜 속 터져. 그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박 여사를 노려보며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책상 주변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젊은 간호사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강 선생님, 혹시 저기 모니터 뒤에 있는 저 서류 더미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아까 급하게 다른 차트 찾으시면서 이것저것 쌓아두시는 것 같던데. 젊은 간호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강 간호사의 컴퓨터 모니터 뒤편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쌓여있던 다른 환자들의 차트와 각종 보고서 뭉치였습니다. 강 간호사는 마지못해 그 서류 더미를 신경질적으로 헤집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 밑바닥에서 문제의 파란색 하드커버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 여기 있었잖아.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말. 강 간호사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두어 번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 여사를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범인 취급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유감이나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일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는 듯, 혹은 박 여사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 그녀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며 새로 찾은 차트를 챙길 뿐이었죠. 박 여사는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지켜보다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치밀어 오르는 무거운 한숨을 남몰래 삼키며 다시 자신의 일인 의료 폐기물 수거를 계속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병원이라는 조직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름 없는 자신에게는 어쩌면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마저도 그저 묵묵히 감내해야만 하는 일상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체념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등 위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깊은 상처와 슬픔의 그림자를 그 복잡하고 분주한 간호사 스테이션 안에서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한 긴장감과 함께 은근한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로 부임하여 병원 전체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젊고 유능한 병원장 최진혁이 예고 없이 각 병동을 순회하며 아침 정기 회진을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병원장은
미국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최연소 외과 과장을 역임했을 만큼 그 실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대학병원 병원장으로 스카우트된 이후에는 낡은 병원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고 환자 중심의 선진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박차를 가하며 직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었죠. 특히 그의 냉철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처리는 많은 젊은 직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에게는 일종의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강수연 간호사는 최 병원장이 곧 자신들이 속한 신경외과 병동에 도착할 것이라는 내부 연락을 미리 받고는 평소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자신의 유니폼 매무새를 점검하고 간호사 스테이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등 다른 간호사들보다 유난히 더 분주하고 부산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최 병원장은 단순히 존경하는 상사를 넘어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야망을 인정받고 언젠가는 이 병원의 핵심적인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동아줄과도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이윽고 복도 저편에서 최진혁 병원장이 그의 비서와 병원 주요 보직자들로 이루어진 수행단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신경외과 병동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병동 전체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강수연 간호사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얼굴에는 평소에 차갑고 도도한 표정 대신 능숙하게 만들어낸 환한 미소와 함께 한층 더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최 병원장 일행을 최전선에서 맞이했습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희 신경외과 병동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병동은 병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특별한 문제 없이 모든 환자분들이 최상의 의료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이상 높았고 그 안에는 최 병원장에게 자신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각인시키고 싶은 강한 욕망이 노골적으로 배어 있었습니다. 최 병원장은 강 간호사의 과장된 듯한 인사에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하고는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병동의 전반적인 시설 현황과 입원 환자들의 상태, 그리고 의료진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 몇 가지 핵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강수연 간호사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며 자신의 뛰어난 전문성과 철저한 준비성을 은근히 과시하려 애썼죠. 그녀의 그런 모습은 다른 간호사들에게는 부러움과 질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진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병원장의 시선이 복도 저편 환자 휴게실 앞 창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박순희 여사에게 아주 잠깐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지극히 짧은 순간 최 병원장의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눈빛 속에는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의 파장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바로 저곳에서 땀 흘리며 청소하고 있는 박 여사가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이 병원 내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헌신하며 시장 좌판과 허름한 식당 주방 그리고 먼지 나는 공장을 전전하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강인하고도 고마운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병원의 병원장이 되었으니 제발 모든 고생을 잊고 편안히 쉬시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을 간곡히 권유했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처럼 얘야,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건강하게 사는 법이다. 내가 내게 아무런 짐도 되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내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속 편하고 행복한 일인지 너는 아직 모른다라며 자식의 애끓는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그 확고한 신념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기로 결정하되 혹시라도 어머니가 이 병원 내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부당하거나 억울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매 순간 노심초사하며 남몰래 그림자처럼 어머니의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향해 아주 짧게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은 아들만이 어머니에게 보낼 수 있는 따뜻하고 염려와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은밀한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여사 역시 자신을 향한 아들의 그 특별한 시선을 정확하게 감지했지만 태연하게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는 척하며 아주 살짝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미미하게 고개를 숙여 아들의 인사에 화답했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애틋한 그들 모자 간의 은밀하고도 소중한 약속이자 깊은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히 짧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진 모자 간의 눈빛 교환을 최 병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강수연 간호사가 용케도 자신의 레이더로 포착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 눈빛 속에 담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사연과 깊은 의미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세속적이고도 이기적인 기준으로 왜곡하여 해석했죠. 어머나 세상에, 우리 병원장님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네. 저렇게 나이도 많고 행색도 초라한 일개 청소부 할머니에게까지 저렇게 일일이 다정하게 눈인사를 건네시다니. 역시 소문대로 인품이 바다처럼 넓고 훌륭하신 게 틀림없어. 저런 분 밑에서 충성을 다해 일해야 나도 언젠가는 크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강 간호사는 최 병원장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소탈한 면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그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자신의 야망을 더욱더 활활 불태워 나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박 여사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선망하고 존경하는 최진혁 병원장의 친어머니일 것이라는 가능성은 단 0.001%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병원장이 병원 내 모든 직원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긍정적인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지레짐작하고 더욱더 확신할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최 병원장 사이에 흐르는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깊고도 단단한 유대감과 애틋한 모자 간에 숨겨진 사연을 강 간호사는 자신의 천박하고도 편협한 시각과 기준으로 멋대로 재단하고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병원 신경외과 병동의 아침 복도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오해들이 밝은 아침 햇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균처럼 부유하며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화롭던 병동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인근 고속도로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수십 명의 중상자가 동시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오면서 한가롭기까지 했던 병동의 공기는 일순간 피와 약품 냄새, 그리고 고통스러운 신음과 다급한 외침으로 가득 찬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죠.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전 병동 외상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스태프는 지금 즉시 응급실 및 수술실로 총력 지원 바람.
병원 전체에 마치 공습경보처럼 다급하고 절박한 비상방송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각자의 위치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정예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연 간호사 역시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에 까칠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환자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냉철한 판단력과 수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뛰어난 응급처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야말로 베테랑 중의 베테랑으로 돌변했죠. 그녀는 응급카트에 실려온 위중한 환자의 상태를 불과 몇 초 만에 신속하게 파악하고 주변의 다른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에게 필요한 약물 투여와 응급처치를 정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하며 마치 야전병원의 지휘관처럼 응급처치 과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자의 위급한 상태와 끊임없이 밀려드는 새로운 부상자들 때문에 그녀의 신경은 평소보다 훨씬 더 극도로 예민하고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직접적인 명령과 질책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술실로 최대한 빨리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이동식 침대를 전속력으로 밀던 강수연 간호사와 다른 의료진들은 환자 이송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 모퉁이를 황급히 돌다가 바로 그곳에서 사용한 의료 폐기물을 담은 커다란 비닐봉투들을 청소 카트에 옮겨 싣고 있던 박순희 여사와 정면으로 거의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워낙 정신없이 다급한 상황이었기에 의료진들 중 그 누구도 복도 모퉁이에 박 여사가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박 여사 역시 그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이 할머니가 지금 제정신이야? 안 비키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눈 없어? 지금 사람 죽어가는 거 안 보이냐고. 당장 안 비켜? 강수연 간호사의 입에서는 평소 그녀의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거의 악에 바친 듯한 고함과 함께 입에 담기 힘든 험한 욕설까지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박 여사를 무시하고 하대하던 그녀의 본성에 생사가 오가는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더해져 그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하고 살벌한 외침이었죠. 박 여사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향해 퍼부어지는 강 간호사의 매섭고도 잔인한 질책에 너무나 깜짝 놀라 심장이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본능적으로 청소 카트를 벽 쪽으로 최대한 바짝 밀어붙이며 간신히 길을 터주었습니다. 강 간호사는 그런 박 여사를 마치 벌레 보듯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한번 매섭게 쏘아보고는 다시 환자에게로 시선을 고정한 채 욕설을 중얼거리며 급히 수술실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서서 빠르게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힘없이 바라보았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지만 이내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조용히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긴박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이성을 잃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했던 그 모욕과 인간적인 멸시는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을 또 하나의 차가운 상처와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잠시 후 응급처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위급한 환자들이
각각의 전문 수술실과 중환자실로 모두 옮겨진 뒤였습니다. 강수연 간호사는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처치실에서 방금 전까지 사용했던 각종 의료 도구들과 약품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 여사가 처치실 입구 바닥 한쪽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는 작고 반짝이는 의료용 메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그 정신없고 긴박했던 응급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그냥 못 본 척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박 여사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 날카로운 메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다가 크게 다치거나 혹은 저 중요한 수술 도구가 그대로 분실되어 다음 수술에 차질이라도 생길까봐 심각하게 염려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그 메스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근처에서 다음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하며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하던 강 간호사를 발견하고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것을 건네려 했죠. 저기 강 간호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이거 아까 응급 상황 때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데 혹시 찾으시는 물건인가 해서요. 박 여사는 최대한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강 간호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강 간호사는 박 여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번쩍이는 메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길에서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듯한 극도의 혐오감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차갑고도 단호하게 쏘아붙였어요. 아니, 지금 그걸 맨손으로 막 만지면 어떡해요? 바닥에 한번 떨어졌던 건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너무 커서 규정상 어차피 재사용 절대 못해요. 괜히 그런 거 함부로 만져서 다른 곳까지 오염시키지 마시고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두시라고요. 김 간호사 여기. 수술용 메스 세트 새 것으로 하나 더 즉시 준비해줘요. 그리고 저 할머니한테는 앞으로 절대 의료기구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똑바로 교육 좀 시키고요. 박 여사는 예상치 못한 강 간호사의 격앙된 반응과 모진 질책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걱정과 작은 호의는 그렇게 또다시 매몰차고도 잔인한 말과 행동으로 되돌아오고 만 것이죠. 강 간호사에게 박 여사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이 아니라 그저 걸리적거리고 귀찮으며 심지어는 잠재적인 세균 감염원 정도로 취급되는 듯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니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그 메스를 지정된 의료 폐기물 수거함에 넣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병원의 냉정하고도 비정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처한 비참하고도 초라한 위치를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깊게 패인 주름진 눈가에 아주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간 깊은 절망과 슬픔의 그림자를 그 아수라장 같았던 병원 복도에서 진심으로 알아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이는 단 한 사람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병원 전체가 이른 아침부터 미묘한 흥분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극비리의 대학병원 VIP 병동에 입원한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었죠. 병원 고위층은 물론이고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도 연신 이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강수연 간호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수 간호사에게 몇 번이나 자신이야말로 VIP 환자 전담 간호사로서 최적임자임을 강력하게 어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외국어 실력 그리고 세련된 매너는 실제로도
VIP를 상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에 결국 VIP 병동의 책임 간호사 중 한 명으로 그녀가 낙점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강수연은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존재감을 병원장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고 병원 내 자신의 입지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VIP 환자가 입원하기 하루 전 박순희 여사는 특별 지시를 받고 최고층에 위치한 VIP 병실 전체의 마무리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녀가 담당하던 일반 병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호화로운 시설이었지만 박 여사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않고 평소와 똑같은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병실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 별도의 서재와 작은 응접실까지 갖춰진 스위트룸 형태의 병실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해졌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욕실 거울을 반짝반짝하게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고 없이 병실 문이 열리더니 최진혁 병원장이 수행원 몇 명을 대동하고 병실 내부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병실 전체를 꼼꼼하게 둘러보며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폈고 수행원들에게 몇 가지 추가 지시를 내렸죠. 그러다가 욕실에서 청소를 마무리하고 나오는 박 여사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병원장 수행원들과 VIP 병동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기에 최 병원장은 평소처럼 어머니에게 개인적인 말을 건넬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아들로서의 따뜻한 염려와 고마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향해 아주 가볍게 그러나 분명한 의미를 담아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죠. 박 여사 역시 아들의 그 마음을 정확히 읽었기에 그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살짝 숙여 화답하고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겨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VIP 병동 담당으로 발령받아 의욕에 넘쳐 복도를 오가던 강수연 간호사가 우연히 활짝 열려있던 VIP 병실 문틈으로 최 병원장과 박 여사가 짧게 눈인사를 나누는 이 장면을 아주 잠깐 동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눈에는 최 병원장이 박 여사에게 어떤 개인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혹은 격에 없이 말을 건네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죠. 어머나, 우리 병원장님은 정말 격식이 없으셔도 너무 없으시네. 저런 나이 많은 청소부 할머니한테까지 저렇게 개인적으로 시시콜콜한 심부름 같은 걸 시키시는 건가? 아니면 혹시 저 할머니가 병원장님 댁에서 가사도우미라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저렇게 병원 안에서도 스스럼 없이 대하시는 거겠지. 역시 사람은 출신이 중요해. 아무리 병원장이면 뭐해 하는 행동은 영락없는 강수연은 또다시 상황을 완전히 자신의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병원장이 박 여사에게 보낸 그 짧은 눈짓 속에 담긴 깊고도 애틋한 의미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단지 청소부에게 허물없이 대하는 병원장의 소탈함 혹은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개인적인 관계로 멋대로 상상하며 속으로 얕잡아보고 실수할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오만하고 어리석은 강수연에게 박 여사는 그저 나이 많고 초라한 청소부 할머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최고급 VIP 병실의 화려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는 이처럼 아슬아슬하고도 위험천만한 비밀과 치명적인 오해가 마치 곧 터지기 직전에 시한폭탄처럼 함께 감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VIP 환자가 입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병원 전체는 아침부터 삼엄한 경비와 함께 부산하게 돌아갔죠. 강수연 간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모습으로 VIP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맞춤 유니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평소보다 더욱 공들여 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그녀의 미모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 로비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도착했고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 속에 마침내 문제의 VIP 환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국내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총수였고 그의 옆에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모님이 함께하고 있었죠. 최진혁 병원장이 직접 현관까지 마중을 나가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고 곧바로 최고층 VIP 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강수연은 VIP 병동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도착하자 미리 연습한 대로 가장 부드럽고 세련된 미소와 함께 완벽한 자세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 없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저는 담당 간호사 강수연입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VIP 부부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죠. 하지만 순조롭게 흘러갈 것만 같았던 상황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돌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VIP 환자인 대기업 총수가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손목에서 풀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시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손목 시계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총수의 부인이었고 그녀는 곧바로 병원 전체가 떠나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죠. 내 시계, 내 남편 시계가 없어졌어. 분명히 어젯밤 여기에 뒀는데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이 병원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릴 테다. 사모님의 격앙된 외침에 VIP 병동은 물론이고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고를 받은 최진혁 병원장은 즉시 보안팀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직접 사건 조사 지휘에 나섰습니다. 강수연 간호사는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자신이 전담 간호사로 있는 동안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경력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내부와 복도 CCTV 확인, 그리고 병동 관계자들에 대한 1차적인 조사가 숨가쁘게 진행되었지만 시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CCTV 영상에서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의심의 화살은 내부 관계자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VIP 병실에 출입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되었고 그들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수연 간호사는 자신이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어제 VIP 병실을 청소했던 박순희 여사였습니다. 강수연은 평소 박 여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노골적으로 무시해왔던 터라 이 기회에 그녀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악랄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 마치 은연중에 흘리는 것처럼
혹은 걱정하는 척하며 교활하게 말을 꺼냈죠. 글쎄요. 제가 어젯밤 마지막으로 병실을 점검했을 때만 해도 분명히 시계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청소하시는 박 여사님을 제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이 평소와는 달리 뭔가 좀 불안해 보이시고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물론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그분이 설마 그러셨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분 형편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매우 조심스럽고 간접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박 여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몰아가려는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사팀 관계자들은 즉시 박 여사를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죠. 한편 박순희 여사는 이 모든 소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평소처럼 자신의 담당 구역인 일반 병동 복도를 묵묵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VIP 병동에서 시계가 없어졌다는 소문은 이미 병원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만 생각할 뿐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박 여사가 청소를 마치고 직원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게실 한쪽 구석에 놓인 분리수거함 근처에서 무심코 바닥을 보고 있던 그녀의 눈에 아주 작은 반짝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죠. 그것은 바로 어제 VIP 병동에서 사라졌던 것과 똑같은, 아니 바로 그 명품 손목 시계의 한쪽 버클 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시계를 훔친 뒤 급하게 해체하려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박 여사는 순간적으로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게실 안쪽에서 강수연 간호사가 다급하게 자신의 개인 사물함을 열고 무언가를 깊숙이 숨기듯 가방 안에 황급히 집어넣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강 간호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박 여사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휴게실을 빠져나갔죠. 박 여사는 손에 쥔 시계 버클과 방금 전 강 간호사의 수상쩍은 행동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 간호사가 범인이라는 심증은 거의 확실했지만 물증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아들인 최 병원장이 운영하는 이 병원에서 자신이 괜한 문제에 휘말려 아들에게 누를 끼치게 될까봐 섣불리 입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주워든 시계 버클을 자신의 유니폼 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최진혁 병원장은 VIP 환자의 고가 시계 도난 사건을 병원 전체의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직접 조사 지휘에 나서며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우선 병원 내 모든 CCTV 영상을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고 정밀 분석하도록 지시했고 사건 발생 시간 전후로 VIP 병동에 출입했던 모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면담을 진행했죠. 특히 그는 강수연 간호사가 박 여사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박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되 최대한 신중하고 정중하게 접근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직접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보안팀장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보안팀장은 박 여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박 여사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할 뿐 강수연 간호사에 대한 의심이나 자신이 주었던 시계 버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강수연 간호사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극도의 초조함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증거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밤잠까지 설치기 일쑤였죠. 그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행동하려 애썼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듯한 동료 간호사들에게는 괜한 트집을 잡아 날카롭게 쏘아붙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박 여사를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경멸과 혐오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대놓고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그녀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오미영 간호사의 눈에도 고스란히 포착되었죠. 오 간호사는 강수연의 평소답지 않은 과민한 행동과 수시로 변하는 감정 기복을 보며 혹시 그녀가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은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그 의심을 입 밖에 냈다가는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강수연의 눈치를 살피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죠. 병원 전체가 보이지 않는 의심과 불신,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박순희 여사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자신이 목격했던 강수연 간호사의 수상한 행동과 주머니 속에 숨겨둔 시계 버클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뇌에 빠졌죠. 한편으로는 아들의 병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아들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쓸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보다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던 박 여사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인 최진혁 병원장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어렵고도 힘든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아무도 없는 병원장실로 최 병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최 병원장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굳은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죠.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이 VIP 병동 휴게실에서 강수연 간호사가 무언가를 급하게 가방에 숨기는 장면을 목격했던 상황과 그 직후 근처에서 주었던 문제의 시계 버클을 아들에게 증거물로 건넸습니다. 그녀는 목격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우연히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제게 이 버클을 주며 병원장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고만 둘러댔죠.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최진혁 병원장은 어머니가 내민 시계 버클과 그녀의 증언을 듣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호출하여 박 여사가 언급했던 특정 시간대의 VIP 병동 휴게실 주변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정밀하게 재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전 분석에서는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박 여사의 구체적인 증언과 결정적인 증거물인 시계 버클이 확보된 지금은 상황이 달랐죠. 마침내 여러 번의 반복 재생과 화면 확대를 통해 보안팀은 강수연 간호사가 휴게실 사물함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가방 안쪽에 깊숙이 숨기는 듯한 아주 짧고도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장면만으로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도난당한 시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박 여사의 증언과 시계 버클이라는 물증과 결합되면서 강수연 간호사가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는 심증을 굳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최진혁 병원장은 확보된 CCTV 영상 자료와 익명의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즉시 강수연 간호사를 자신의 병원장실로 호출했습니다. 병원장실에 들어선 강수연은 평소에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긴장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최 병원장의 눈치를 살폈죠. 최 병원장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CCTV 영상과 확보된 증거물에 대해 설명하며 단도직입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간호사,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그리고 이 시계 버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이 강 간호사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강수연은 최 병원장이 제시하는 구체적이고도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들과 그의 단호하고도 확신에 찬 추궁 앞에서 결국 자신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결국 자신이 순간적인 탐욕과 허영심에 눈이 멀어 VIP 환자의 고가 시계를 훔쳤다는 사실을 흐느끼며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지탱해왔던 오만과 위선의 가면이 처참하게 벗겨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강수연 간호사는 병원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최진혁 병원장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병원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저도 모르게 마귀가 씌인 것처럼 제발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병원장님과 병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네, 제발요, 병원장님.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과거 경력과 병원에 대한 공헌 등을 언급하며 동정심에 호소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그 어떤 변명과 눈물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망가져버린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최진혁 병원장은 그런 그녀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차갑고도 경멸 어린 눈빛으로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냉정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강수연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강수연 간호사, 당신은 환자의 신뢰를 배신했고 동료를 의심했으며 무엇보다 우리 대학병원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당신의 그 어떤 변명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당신처럼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은 단 한순간도 필요 없습니다. 즉시 이사회에 당신에 대한 파면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며 사법적인 책임 또한 엄중하게 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지금 당장 내 방에서 나가세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내부 게시판에는 강수연 간호사의 VIP 환자 고가품 절도 사건의 전말과 함께 그녀에 대한 병원의 공식적인 파면 결정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가며 엄청난 충격과 함께 다양한 추측과 소문들을 양산했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평소 강수연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알고 있었기에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대담하고도
어리석은 범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또 하나의 믿기 어려운 소문이 병원 내에서 아름아름 조심스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원 내에서 가장 미미하고 존재감 없던 청소부 박순희 여사가 다름 아닌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최진혁 병원장의 친어머니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 누구도 이 소문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과거 최 병원장과 박 여사 사이에 아주 짧고도 사소했던 몇몇 만남과 대화 장면들을 우연히 목격했던 몇몇 직원들의 내가 그때 분명히 봤는데 병원장님이 그 청소부 할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소문은 점차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며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그야말로 대혼란과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었죠. 강수연 간호사는 자신의 파면 결정 공고문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곧이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동료들의 경멸과 비난 그리고 조롱 섞인 수군거림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름 없는 청소부 박 여사가 바로 자신이 선망하고 두려워했던 최진혁 병원장의 친어머니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침내 다른 동료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강수연은 마치 머리 위로 거대한 망치라도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죠. 자신이 그동안 박 여사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무례하고도 잔인했던 행동들과 모욕적인 언사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나 늦어버린 후였죠.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자신의 망가진 인생에 대한 처절한 절망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과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순희 여사는 그러나 마치 폭풍의 눈처럼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병원 직원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복도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마저 뒤섞인 복잡한 눈빛들이 그녀의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과거에 박 여사에게 알게 모르게 무례하게 행동했거나 그녀를 업신여겼던 직원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떠올리며 깊은 죄책감과 함께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했죠. 병원 내에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와 인간관계의 지형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하고도 어색하게 그러나 분명한 어떤 변화의 조짐을 보이며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강수연 간호사는 결국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 초라하고 쓸쓸하게 대학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병원 내에서 가장 촉망받는 유능한 간호사로 불리며 화려한 미래를 꿈꿨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도범이라는 부끄러운 낙인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자존심 그리고 암담한 미래뿐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고 오만했던 행동들이 결국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하고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뒤늦게나마 처절하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스 주어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병원 정문을 나서려 할 때 누군가가 그녀의 앞을 조용히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박순희 여사였죠. 박 여사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깊고도 잔잔한 눈빛으로 한동안 강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수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잠시 후 박 여사가 아주 작고도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그 안에 깊은 연민과 용서의 마음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부디 이번 일을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오. 그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요. 박 여사의 그 말은 마치 따뜻한 봄볕처럼 강수연의 얼어붙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 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양심을 후벼 파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강수연은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흐느끼며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최진혁 병원장은 병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래 조회에서 이례적으로 매우 강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병원 내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앞으로 대학병원 내에서는 그 어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강조했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모든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고 그 순간 병원 전체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긍정적이고도 희망적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학병원은 단순히 질병만을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새벽 가장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병원 복도를 묵묵히 청소하는 박순희 여사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조용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병원에 숨겨진 수호천사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학병원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강수연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친 것과 같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대학병원에 촉망받는 간호사라는 자부심과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과 화려했던 생활은 이제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과거의 신기루일 뿐이었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절도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와 함께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강수연은 자신이 처한 이 끔찍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현실은 그녀를 더욱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을 뿐이었죠. 가장 먼저 닥쳐온 것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병원에서 받던 두둑한 월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그동안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느라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장 살고 있던 고급 오피스텔의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할 길이 막막해졌죠. 강수연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헐값에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자존심이자 분신과도 같았던 물건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한난생계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다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이력서를 들고 여러 병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화려한 경력과 뛰어난 외국어 실력에 관심을 보이던 병원들도 대학병원에서의 해고 사유를 확인하고 나서는 하나같이 싸늘하게 등을 돌렸죠. 절도라는 범죄 경력은 의료계, 특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결격 사유였습니다. 어떤 병원도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강수연 씨, 이력서에 기재된 대학병원에서의 퇴사 사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쪽에서 확인한 바로는 단순한 개인 사유가 아닌 것 같던데요. 면접관의 날카롭고도 의심 가득한 질문에 강수연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수치심과 굴욕감에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수십 군데의 병원에서 연이어 퇴짜를 맞고 나자 그녀는 더 이상 간호사로서 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동료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한몸에 받았던 엘리트 간호사 강수연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절망과 자기 연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결국 강수연은 간호사 가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전혀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난 10년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의료 업무를 보조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내세울 만한 다른 경력도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했어요. 간절한 마음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이미 그녀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알고 있는 그들은 하나같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한때는 서로 친분을 과시하며 다정하게 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엮여서 좋을 것 없는 골칫덩어리일 뿐이었죠. 인간관계의 비정함과 세상 인심의 각박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비참해져 갔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그녀는 보증금도 거의 없는 허름한 달동네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죠. 방 안에는 싸구려 중고 가구 몇 점과 그녀의 초라한 옷가지들이 전부였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어둡고 눅눅한 방에서 그녀는 매일 밤 홀로 술로 지새우거나 혹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거울에 비친 것은 술과 절망에 찌들어 생기를 잃고 망가져버린 한심한 중년 여성의 모습뿐이었어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결국 그녀는 인력시장에 나가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건물 청소, 전단지, 배포, 심지어는 건설 현장의 잡부일까지. 한때는 자신이 가장 천시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종류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평생 육체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녀에게 그런 일들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만 원 남짓이었고 그나마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일거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불안정한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수연은 한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판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은 하루 종일 서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새로 나온 소시지를 잘라 이쑤시개에 꽂아 건네며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었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따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과거 대학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 오미영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미영은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왔다가 시식 코너에서 일하고 있는 강수연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 강 선생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미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쩔 수 없는 동정과 약간의 경멸감마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수연은 그 순간 너무나 큰 수치심과 모멸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았던 오미영에게 이런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오미영은 그런 강수연을 잠시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어색하게 발걸음을 옮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강수연은 단칸방에 돌아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시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몸부림쳤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수연의 삶은 여전히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간호사로서의 삶을 꿈꾸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을 개척할 의지나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저 하루하루를 아무런 의미 없이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근근히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저녁, 그녀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싸구려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뒤의 유일한 낙이었죠. 그때 그녀의 옆자리에 한 노인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노인은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는데 잠시 숨을 돌리려는 듯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강수연은 처음에는 그 노인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 노인의 깊게 패인 주름과 고단함이 역력한 얼굴에서 오래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박순희 여사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강수연의 머릿속에는 과거 자신이 박 여사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말투, 경멸에 찬 눈빛, 그리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잔인한 행동들까지.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상대방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 행동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고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또한 지금 이 순간 바로 저 폐지 줍는 노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처지가 아니던가.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녀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깊고도 처절한, 그리고 너무나도 뒤늦은 참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캔맥주를 떨어뜨렸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죗값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차가운 가을바람에 실려 아무도 없는 공허한 공원 위로 힘없이 흩날리고 있었죠. 그녀의 길고도 어두운 형벌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어요. 한때 반짝였던 별은 이미 그 빛을 모두 소진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으니까요. 그렇게 강수연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과오가 만들어낸 끝없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것이 오만했던 한 인간이 맞이한 당연하고도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